여기는 강남 중개법인 빌사남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빌사남 부산지사하고 최근에 계약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빌사남 대표님께서도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인사 차원에서 초대받아 또 왔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빌사남을 창업한 김윤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에서 자주 인사드렸는데 BSM 빌사남 부산지사 김민석 대표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부산에서 부산지사와 이제 리나쌤이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리나쌤의 성과가 서울지사까지 번졌다고. 저도 듣고 싶네요. 우리 대표님 어떤 네. 소문을 들으셨나요? 실제로 고객분들한테도 좀 많이 들었었고 아무래도 서울이 좀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부산 쪽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금액대 저렴한 것들이 많아서 서울 분들도 부산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쪽에 사실 많은 계약들이 몰렸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 본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아니 그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계약들이 그래서 너무 만나 뵙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늘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인사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세요. 궁금해합니다. 사실 3건 더 있거든요. 빨리 계약서를 써야 되는 3건이 더 있는데 우리 또 차분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2024년 서울, 강남, 부산의 빌딩 시장의 분위기와 빌딩 거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올해 강남은 작년보다는 거래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작년에는 사실 대출 받으면 금리가 되게 높았거든요. 한 6, 7% 막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한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팔리는 거 보면은 시세보다 좀 급매로 내놓거나 좋은 지역에 있는 빌딩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됐고 그 외 지역들은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수익률이 높은 건물들이 먼저 팔려나가나요? 그쵸. 수익률 일단 높은 거랑 시세 대비 원가보다 더 싸게도 거래가 됐고 올해 계약한 거 중에 한 30%는 그런 매물이었어요. 금매로? 네,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도 팔고. 그러면 매도하신 분들은 조금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면 손해보고 파시는 걸까요? 원가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금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고시원을 하다 보니까 고시원이 권리금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봐보면 권리금이 빠진 게 아니라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이거를 싸게 팔고 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매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그쵸. 뭐 다른 거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찌됐든 고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견디지 못하고 파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하나 사고 싶습니다. 강남 건물. 네. 지금 리나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 이런 거 있을까요? 요즘에는 살만한 것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요? 네, 예전에 20년도, 21년도죠. 호황기 때는 돈 있어도 못 샀어요. 갑자기 산다 그러면 계약자리 안 나오거나 심지어는 계약금을 넣어도 갑자기 배액 배상하고 파기하고 계약서 도장 찍고 있으면 갑자기 전화 와서 막 몇 억 더 준다 그러고 건물주한테 전화만 해도 바람이 막 엄청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돈 있어도 사기 어려웠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협상도 좀 되고 괜찮은 것도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강남 중개법인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강남 중개법인 하면은 강남이란 키워드와 법인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억 이상의 건물만 거래하는 곳이라고 약간 머릿속에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거래가 되는 금액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 되게 다양해요. 진짜 작게는 한 10억대도 있고 30억 미만도 많고 50억 미만 비율도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금액대가 딱 10억에서 30억 사이예요. 사실 거래된 데이터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 전체 빌딩 거래량 중에 네. 50억 미만 빌딩들이 제일 많이 거래돼요. 거의 한 60% 70%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금액대 크지 않은 건물들이 꽤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나가고 나면 전화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거래량이 좀 늘긴 했는데 지금 임대 시장이 좋지 않아요. 공실이 너무 많고 프라임급 빌딩들은 오피스가 잘 되는데 거기 이면에 있는 빌딩들은 공실률이 되게 높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네. 자영업자분들 폐업률이 되게 높아져서 거래량은 좋아지긴 했지만 임대는 좀 잘 안 되는 시장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틈새 시장이 보이네요. 내가 들어가서 이 건물을 회사 사업으로 쓴다거나 내가 여기 안에서 어떠한 달란트를 녹일 수 있는 건물이라면 좋은 가격에 취득을 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가치를 올릴 건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근생 건물도요, 호스텔로 풀 수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특히 강남 메인 입지에 호스텔로 풀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수익률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오피스랑 이런 상가가 안 좋긴 하지만 주거는 지금 너무 잘 돼요. 근처에 직장이 워낙 많다 보니 임대하면 정말 빨리 나가고 여기 청담동
청담동이어서 금액대가 저렴하진 않을 건데. 청담동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네. 임대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뉴욕이나 네. 뭐 런던이나 막 이런 데 가보면 임대료가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 때문에 임대료가 진짜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월세가 되게 높아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세가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투자 가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거 시장은 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자, 부산 분위기는 어떨까요? 부산도 뭐 서울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큰 맥락에서 보면은 김윤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는 제일 거래가 많고 많이 찾는 금액대가 이제 50억 미만. 부산은 딱 거기서 한 60% 정도 보면 돼요. 30억 미만이 문의도 제일 많고 실제 저희가 계약 진행했던 건들도 대부분 그 금액대 제일 많이 몰려 있고 수익률 괜찮은 건물들도 계약을 했던 게 있지만 목적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실사용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제일 많이 진행했던 게 숙박업이 제일 많고 숙박업이 요새 되게 좀 핫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 분들도 부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진행했던 것도 많고 막연한 투자보다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이 실제 계약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임대형 기숙사. 아직 서울에는요 임대형 기숙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싹이 올라올까 말까한 시기거든요. 강남 안에서 잘 풀어본다면 고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2024년 건물 중에서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숙박업 건물이 굉장히 인기몰이가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서울과 부산에서 중개하시는 이 대표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숙박업이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여기 청담동인데 사실 역에서 엄청 멀거든요. 근데 아까도 식당 갔는데 중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은 10명 중에 거의 7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보고 온 거냐? 인스타랑 틱톡 보고 온 거예요. 틱톡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은 꼭 해야 될 것들 미용실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 이제 인스타랑 틱톡이 있어요. 중국인만 쓸 수 있는. 근데 거기 가입자가 막 7억 명이거든요. 7억 명이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거 보고도 많이 와요.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 되겠어요. 파봐야겠다. 최근에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는데 진짜 엄청 언덕길에 허름한 주택에서 이제 프로필 사진 찍었거든요. 거기도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10명 네. 중에 거의 한 5명 이상이 다 중국인이에요. 뭐 보고 왔냐 그러니까 다 그거 보고 왔다고. 코로나 때 눌려있던 케이팝이요 스프링처럼 빵 터졌어요. 서울 신촌 이대 할 거 없이 숙박업도요 메인 도시에 메인 지역에 그 낙수 효과로 해서 역에서 먼 곳까지 다 만실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늘었고 저는 내년에도 더 늘 것 같거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 김윤수 대표님보다 좀 더 필드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다 보니까 진짜 와 엄청 뜨겁구나. 수강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들 매물을 부산도 너무 많이 찾으시는 게 느껴지니까 저희도 최근에는 그냥 아예 숙박업 매물만 찾아다닐 정도로 24년도에 숙박업이 진짜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부산을 선택하기 전에 5대 광역시를요 탈탈탈탈 털어봤습니다. 인천이랑 부산이 마지막까지 건져봤던 지역인데요. 부산이 되겠다 했던 것은 부산에 불법 에어비앤비가 너무 많았어요. 규제 들어가고요. 내년 그죠. 되잖아요. 에어비앤비에서 고수익을 냈던 사람들은요 합법적인 물건을 찾게 돼 있어요. 내수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 우리까지 가미가 되어서 그래서 부산이 더 핫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운대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갔을 때 와이키키 느낌.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 가면 바다 바로 앞에서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호텔에서 딱 나가면 바다가 맞아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오션뷰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숙박업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vs 부산 VS가 될 수가 없어서 그냥 두 개 다 잡아야 돼요. 서울은 사실 기다렸다 잡아야 됩니다. 30억 미만, 20억 미만의 매물은 많지만 우리한테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씩 두 개씩 사는 시장이고요. 부산은요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을지 이게 돈 될지 찾아가면서 겟해야 되는 상반기에 부산 하나, 하반기에 서울 하나 이렇게 하면 최고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인데 네. 서울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명동역 나오자마자 밀리오레 깨전 건물 1층에 올리브영이 있거든요. 하루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외국인이 엄청 많이 와요. 올리브영이 명동에만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지금 공실률이 한 자릿수예요. 코로나 때는 한 50%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엄청 줄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바글바글해. 최근에 가보시면 명동 인근도 너무 좋고 강남은 당연히 좋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사역 인근이나 이런 데 네. 가보면 원정 성형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며칠 뭐 몇 달씩 이렇게 묵는 경우도 많고
옥쌤은 그 부분 되게 잘하시죠? 그럼요. 정확하게 압니다. 메이저급 성형외과는요, 각각 기숙사나 호텔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 고시원에도 전화 왔어요, 인사팀에서. 거기 통대관 가능하냐? 한 달, 두 달 할 수 있냐? 그리고 성형 수술은요, 여름에 안 하고 겨울에 화랑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 2월에 통대관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도 저는 받았어요. 그 정도로 신사동 또는 강남에 성형외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숙박업은 굉장히 인기가 좋다. 여기서 또 서울을 당연히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당연히 부산이 더 좋다고. 어차피 매출이나 이런 것들 사실 비교가 안 될 거거든요. 부산에서 딱 차별화된 장점은 매매가가 확실히 저렴하다. 10억 미만도 있을 뿐만 아니라 5억 미만도 숙박업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와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서울에서 아무리 외곽지로 가더라도 5억 미만으로 매매가를 찾기는 어려우실 텐데 상업지역도 얘기해야죠. 상업지에 5억 미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했던 것도 있고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부산에서 숙박업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바다, 광안리, 해운대, 송정도 되게 괜찮고, 아니면 지금 성형외과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에 롯데백화점 인근에도 성형외과 라인이 쫙 있는데 거기도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그쪽 인근에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뭐 서면,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이렇게까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성형 원정을 올 때요, 신사동이랑 역삼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부산을 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서면 일대에도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수술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24년 우리가 총망라를 해봤고요. 2025년 건물 시장은 또 어떨지 서울과 부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거래량이 2024년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임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거든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래서 내년도 임대 시장은 좀 좋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숙박업 시장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집합이 동글동글하게 모아지나요? 2025년은 명동 인근의 숙박업 건물. 어차피 금리는 서울만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고 다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보다는 25년도가 일반 상업용 건물, 빌딩 시장도 더 좋아질 걸로 보고요. 저희도 일단 숙박업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사실 25년도에는 여기는 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쪽은 안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나한테 맞는 지역의 금액대 매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플랜을 세우고 움직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망은 좋긴 하는데, 저는 항상 빌딩 투자를 권할 때 황금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권해드리는 게 어찌됐든 나중에 산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리는 지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은 사실 많이 사게 되는 게 황금성이 좋아서 남들이 되게 사고 싶어하는 곳이고, 만약 이제 내년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겠지만 황금성, 잘 팔리는 동네에 사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2025년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목표가 엄청 많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은 세금 이슈 때문에 주거를 만들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세금 이슈가 좀 없어지고 하면은 진짜 뉴욕처럼 그 오피스 건물을 주거로 바꾸는 시장도 곧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준비 중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었어요. 65세 인구가 지금 거의 20%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30%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사업에 되게 관심 많아서 그런 것도 좀 나중에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아니면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정말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희석 대표님. 네, 저희 이제 부산지사는 이제 곧 광안리로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멋진 모습으로 또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새해에는 숙박업 쪽으로 더 많은 매물을 또 추천드리면서 더 자주 인사 뵙고 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멋진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 숙박업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2024년보다요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어떤 건물을 사야 할까라는 퀘스천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잘 나오는 숙박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2025년도는 이 숙박업 또는 호스텔 건물들이 더 곽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